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1950년대 중반쯤의 사진이거든요. 어떤 광고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뭘 광고하는 걸까요? 이 여자분 뒤에 있는 이 장비에 대한 광고죠. 얘가 바로 세계 최초의 하드디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에서 쓰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매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저장 매체는 얘입니다. 천공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에 구멍 뚫어가지고 빛을 비춰서 반대쪽에 나오는 걸 보고 읽는 뭐 그런 방식이죠. 이 친구의 후예가 여러분들 시험 답안지에 쓰는 OMR 카드, 결국 같은 방식인 거죠. 이 천공카드가 최초의 저장 매체예요. IBM이 원래 인구조사 뭐 이런 거 했었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방식의 저장 매체가 나오기 전에 이 천공카드를 썼죠. 얘는 저장 매체이기도 하지만 입력 장치로도 썼어요.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컴파일 한 다음에 그 기계어를 이렇게 펀칭을 한 다음 이런 천공카드 수백 장, 수천 장을 순서대로 따라라락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그걸 판독을 해서 돌아가고 또 결과물도 천공카드로 찍어내고 그런 식이었던 거죠. 이런 천공카드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하드디스크입니다. IBM에서 1950년대 중반에 나왔고요. 라막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요 안쪽에 여기 무슨 기둥 같아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착착착착 접시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얘입니다. 얘를 플래터라고 하고 이런 플래터를 이렇게 수십 장 쌓은 그런 거죠. 현대적인 하드디스크랑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가운데서 이렇게 얘가 회전을 하면 이렇게 헤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는 거죠. 이 라막이 무게가 한 1톤쯤 됐다 그래요. 용량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천공카드 64,000장 정도의 어마어마한 용량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선 엄청난 고용량이었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5메가바이트입니다. 뭐 가격은 어마어마했고요. 이게 바로 하드디스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하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모양이죠. 시대가 흐름에 따라 기술도 엄청 발전을 했고 용량은 뭐 요즘 뭐 18테라 그 정도까지 나오니까 구조는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아까 보신 그 플래터가 얘입니다. 중간에서 이제 고속 회전을 하는 거고 얘가 암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예요. 보통 한 5장 정도의 플래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암도 지금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저장 매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게 많이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하드디스크는 매우 중요한 저장 매체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플로피 디스크를 먼저 봤어요. 하드가 너무나 고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PC가 보급될 때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없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만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하드디스크가 C 드라이브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하드가 없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가 A,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그게 B, 세 번째가 이제 하드디스크인 거죠. 얘는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8인치 플로피인데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얘부터죠. 5.25인치 2D, 2HD 이렇게 있었고 2D가 640kB였을 거예요. 2HD가 1.2메가. 이 친구는 3.5인치고 1.44메가. 일본은 지금도 이걸 쓴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흔적은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서 저장 아이콘으로 남아있죠. 이게 플로피 디스크다. 대용량 저장 매체로서의 하드는 한참 뒤의 일이고 사실 한참 동안 이걸 썼어요. 테이프죠. 요즘 보기 힘든 카세트 테이프의 그 테이프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썼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컴퓨터 막 뭐 돌아가잖아요. 그게 다 테이프인 거고 이게 완전히 없어졌냐면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요 사이즈가 지금 8cm 정도인데 요거 하나에 한 2만원? 근데 저장 용량은 3테라까지 된답니다.
얘는 주로 방송국 같은 데서 아주 오래된 방송을 아카이브화 할 때 이런 거를 아직도 쓴다고 해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다음으로 살펴볼 게 광매체들입니다. 순서대로 CD, DVD, 그리고 블루레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CD 계열에는 이런 CD-ROM, 그리고 한 번 쓸 수 있는 CDR, 공-CD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읽고 쓰고를 반복할 수 있는 CD-RW 뭐 이랬고요. 나중에 이제 DVD로 발전하고 또 블루레이로 발전을 하는 거죠.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1982년도고. 이 광학 드라이브는 출발이 컴퓨터의 저장 매체라기보다는 음악 쪽 매체예요. CD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3년도부터 LP판 대체를 했단 말이죠. 용량은 CD-ROM 같은 경우가 650메가인데 그래서 요 사이즈로 지금은 통일이죠. 이렇게 가고 얘네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쓰기가 어렵다. 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라이터를 우리가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요즘 컴퓨터 쪽의 저장 매체로는 수명을 다했죠. 요즘 어떤 컴퓨터에도 광학 드라이브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출발부터가 얘네들은 음악이나 영상 쪽 저장 매체였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87년도에 도시바, 지난번 영상 때 일본 반도체 5대장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바,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저장 매체와는 달리 반도체인 거예요. 아주 작은 메모리 셀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고 램과는 달리 비휘발성이야. 그래야지 정보가 계속 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고속의 읽기 쓰기를 지원합니다. 사실 메모리 셀 하나는 그렇게 고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모리 셀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함으로써 병렬로 읽고 병렬로 쓰는 거죠. 레이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요. 기술적인 원리는 잘 모르겠고요. 낸드형이 조금 더 고용량으로 만드는 데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플래시의 대세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이런 게 다 플래시예요. 얘는 컴팩트 플래시라고 해서 CF 카드죠. XD 카드고 SD 카드고 소니의 메모리 스틱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올림푸스, 후지, 얘는 아마 캐논일 건데 이게 다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장치들이에요. 카메라 회사마다 이렇게 제각기 규격을 만들어낸 거지. 아직도 얘네들은 카메라나 핸드폰 이런 곳에 보조 저장 장치로 쓰고 있고요. 이런 플래시 메모리를 사실상 이런 방식이 다 통합을 했죠. 이 USB 메모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USB 메모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혹은 그냥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해요. 얘나 같은 겁니다. 이거 까보면 안에 메모리 셀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메모리 셀만 들어있고 컨트롤러가 없는 거고 얘네들은 컨트롤러까지 같이 내장을 해서 여기 요 포트가 USB죠.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인데 컴퓨터랑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리더에 꽂고 리더의 반대쪽이 USB 형식이다. 그러면은 뭐 얘랑 똑같은 거죠. 이게 플래시 메모리다. 휴대용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얘는 M.2 NVMe이고 얘는 SSD인데 얘네들도 결국 플래시 메모리죠. 이거 까보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 셀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직전의 화면들은 휴대용 쪽으로 간 거고 얘는 얘랑 경쟁이죠. 압도적으로 얘네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공존하고 있어요. 왜냐? 얘 빠르긴 한데 비싸. 얘는 좀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싸.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OS는 SSD에 깔고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데이터들은 하드에 깔고 이런 식으로 공존하고 있죠. 시간이 더 지나면 하드디스크를 SSD가 대체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저장 매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걸 쓰지 않죠. 얘는 뭐 카메라 때문에 아직 쓰지만 여러분들 요거 최근에 써보신 적 있나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음악이나 영화를 저장 매체에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바로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해서 본다는 거죠. 그만큼 네트워크가 빨라졌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USB에 담아갖고 다니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뭐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뀐 거죠. 앞으로는 정말 어떤 형식으로 또 발전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